네, 안녕하세요. 매스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내용을 공부해 볼 건데요. 보통 이제 3학년 1학기 내용은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보다 사실 첫 번째 단어는 상당히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해요.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잘 정리해주고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있는 이 교환에서 문제도 한번 적용시켜 보면서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만, 선생님이 여기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개념 공부를 같이 하는 이유는 사실 수학이라는 거는, 외워서 한다거나 뭔가 어떤 푸는 법을 기억하거나 암기해서 풀게 되면 사실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능력도 키워지지 않는 그런 뭐 점수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개념을 심도 있게 한번 통찰력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문제들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개념 공부를 해보고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공부가 생각보다 재밌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곱근의 뜻과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곱근이 무엇이고 갑자기 이제 난데없이 처음으로 제곱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곱근이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제곱근을 어떻게 이해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한번 와서 선생님이랑 제곱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에 대해서 일단 오늘 첫 시간은 한번 적어볼게요.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이 제곱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있어요.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은 성질 1번, 2번, 그 다음에 이 제곱근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건지 이렇게 얘기가 1단원 얘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곱근에서 첫 번째 제곱근이 뭔지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뭐 성질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곱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제곱수라는 숫자 한번 배워본 적 있지 않나요? 제곱수. 중학교 1학년 때 뭐 제곱수 만들기 이런 문제들 막 있었는데 제곱수는 뭐냐면 어떤 숫자를 똑같이 곱해서 나오는 숫자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을 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올 거죠. 똑같은 숫자 곱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하면 뭐가 나올 거다? 4. 요렇게 어떤 똑같은 숫자가 곱해서 나오는 숫자를 이 숫자를 제곱수라고 그러죠. 1, 4.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9,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25 이런 제곱수들을 여러분들 꼭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보통 1부터 20의 제곱까지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17의 제곱이 몇이야? 그럼 289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잘 해야 돼요. 정리를 한번 직접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면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나온 이 숫자를 이쪽 숫자를 여기다 써볼게요. 이 숫자를 제곱수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 이 제곱수가 나오려면 어떤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야 될 건데 이 똑같은 숫자가 곱해서 1이 되는 숫자 이 숫자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곱근이라 그래요.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도록 하는 그 숫자 그걸 제곱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제곱근이 뭐냐면 그럼 어떤 똑같은 숫자가 곱해서 1이 됐다는 소린 거거든. 여기다가 똑같은 숫자야. 그 어떤 숫자가 있겠니?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곱해서 1이 될 수 있는 숫자.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1 곱하기 1 하면 1 곱하기 1 하면 제곱수인 1이 되겠죠. 근데 또 있습니다. 어떤 애가 있냐면요. 마이너스 1도 있죠.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두 세트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그 똑같은 숫자가 곱해지면 나올 수 있겠지. 여기엔 네모가 어떤 숫자가 될까? 4가 나와야 되니까 2하고 또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 이렇게 쓰죠.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씁니다.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걸 이 숫자들을 제곱근이라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곱해서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되는 걸 써봐라. 그러니까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를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냐면 이렇게 읽습니다. 얘를 뭐라고 읽냐면요. 1의 제곱근을 찾아라. 이렇게 씁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어떤 애를 제곱해서 1이 되는 애를 찾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숫자를 x라고 해본다면 어떤 애를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를 찾아라. 그 숫자를 찾아봤더니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죠. 제곱근의 의미가 뭐라고?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되는 애를 찾아라. 제곱해서 어떤 애를 되는 애를 찾을 건데 그거를 뭐라고 읽는다? 1의 제곱근이라 그런다. 그러면 제곱해서 1이 될 거니까 어떤 애를 제곱하면 1이 될 거다. 그 숫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그럼 자, 요것도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요 두 번째 것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아까는 여기가 제곱수가 1이었으니까 1의 제곱근을 찾아라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4의 하나 여기다 써볼까요? 4의 제곱근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 어떤 애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거지? 어떤 애가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찾아라. 그렇다면 그 숫자는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OR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겠네요. 자, 그럼 약간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여기 있는 숫자들 좀 지우고 어떤 애를 제곱했더니 그 숫자가 a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말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렇게 바꾸겠죠. 뭐라고 바꿀까요? 제곱해서 어떤 애가 제곱해서 a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고요. a의 제곱근을 찾아라. 그럼 어떤 애가 제곱해서 a가 된 거니까 x제곱은 a가 된 숫자를 찾아라. 그 숫자는 뭘겠어? x는 어쩌고 저쩌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쓰기가 조금 껄끄럽지? 요 마지막 줄이. 요건 놔두고 요렇게까지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 이 제곱수가 아니라 선생님 여기 제곱수만 써놨었는데 사실 다양한 숫자들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떤 애들이 가능하냐면요. 모든 숫자들이 가능해요. 여기 보실까요? 한번. 여기 선생님 여기 A 말고 여기를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0의 제곱근을 쓰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0의 제곱근을 찾아라. 이건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야? 어떤 애를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를 찾아라. 근데 제곱해서 0 될 수 있는 숫자는 사실 뭡니까? 0밖에 없죠. 그래서 x는 0입니다. 특이해요. 잘 보세요. 어떤 게 특이하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던 요 앞에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여러분 잘 봐봐. 어떤 양수야. 1, 4 이런 양수일 땐 답이 몇 개씩 나오고 있어? 답이 두 개씩 나오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짝을 이루고 있지. 근데 웃긴 게 0의 제곱근을 찾아라. 그래서 0이 들어갔더니 제곱근이 뭐밖에 안 나옵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죠. x는 0.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앞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이 앞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선생님이 여기 a라고 한다면 이렇게 썼을 때 이 a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양수가 들어가면 제곱근이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나올 것이다. 세트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a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제곱근이 몇 개가 나온다? 제곱근이 0일 때는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다. 0의 제곱근은 없다 아니고 0의 제곱근은 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다. 검은색으로 쓸까요 여기? 자, 그럼 조금만 더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a가 음수야.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얘들아 찾아줄래?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라 그랬지? 어떤 애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었다.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숫자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는 숫자 있습니까?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플러스 9가 되고 플러스 2를 제곱해도 플러스 4가 되고 0을 제곱하면 0인데요.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돼버리잖아. 그 음수의 제곱근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기는 세상에 없는 거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숫자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a가 음수일 때는 제곱근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0개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가끔 책 문제집들에 이렇게 써 있어.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찾으세요.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인데 세상에 그런 숫자 없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이거는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좀 기본적으로 감이 좀 잡혔나요? 제곱근은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나오는 숫자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누구의 제곱근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요. 어떤 애를 제곱해서 나오는 숫자니까 이 숫자가 양수일 때는 답이 2개가 나올 건데 이 숫자가 0이 될 때는 제곱근이 1개만 나올 거고요. 얘가 음수의 제곱근을 찾아라 그러면 음수의 제곱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고등학교 때 가면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되게 헷갈리는 파트인데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꽉 해놓고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선생님 문제 한번 보여줄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제곱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곱근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이 얘기는 일부러 좀 안 해줘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제곱근을 찾아라.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우리는 그걸 a의 제곱근이라 그러고 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애가 제곱해서 a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제곱근을 기호로 나타내면 루트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선생님이 뒤에서 조금 이어서 옆으로 가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좀 정리 지워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 좀 지워놓고 봤더니 헷갈리니까 여기 좀 지워놓고 볼까요?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제곱수만 썼지만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1과 2와 3, 1과 4 사이엔 2도 있고 3도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의 제곱근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3의 제곱근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x제곱은 3이에요. 근데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를 찾아봤더니 그 숫자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숫자에는 없던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1.7을 일단 제곱을 해봤어요. 선생님 빠르게 계산을 해봤더니 2.89가 나왔고 그 다음에 1.8을 제곱을 해봤더니 3.24가 나온 거니까 이 사이에 있는 숫자겠네.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는. 그러면서 막 찾아봤더니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를 아주 조금씩 1.71의 제곱도 해보고 1.72의 제곱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막 따져간 거야. 그랬더니 웃겼던 게 뭐였냐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가 희한하게도 1.732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끝이 없이 계속 무한히 가는 어떤 숫자가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그럼 이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매번 쓸 때마다 1.732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식으로 쓸 수가 없잖아, 수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한 거야. 우리가 모르는 수의 종류가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지 않으면서 나오는 숫자가 있구나. 그래서 이 숫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약속한 거야.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는 너무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씁시다. 루트를 붙여버려. 루트 3. 여기도 루트 3 이렇게 써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랬던 거지 사실. 잘 봐.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되는 숫자를 쓸 때, 여기 보세요. 그림으로 보여줄게. 이게 만약에 다 정사각형입니다. 전부 다 정사각형인데, 이게 만약에 넓이가 1이래.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이 넓이가 1이고, 얘는 봤더니 얘는 넓이가 만약에 2였대요. 얘는 2였고, 또 그랬더니 여기 그랬더니 얘는 만약에 넓이가 3이래요. 얘는 넓이가 3이래요. 얘는 넓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었던 거야. 넓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봤더니 이런 거야. 넓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1의 제곱근은 1일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데 길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건 1이네.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는데 얘 넓이가 4짜리니까 여기다 2, 한 변의 길이가 2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는 건데 얘네들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지. 어떤 똑같은 애들이 제곱이 돼서 2의 제곱근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야. 이걸 x라고 한다면 한 변의 길이 x라고 한다면
x 곱하기 x가 x제곱이 2가 되는 숫자. 그러니까 2의 제곱근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찾아본 겁니다. 그거를 찾아보는데 그 숫자가 순환하지 않는 어떤 무한소수의 형태를 갖고 있더라. 우리 이런 숫자 배운 적이 없거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순환하는 무한소수까지만 배웠잖아. 순환소수까지만. 그래서 이런 애들을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뭘 쓴다고? 이렇게 루트라는 개념을 써서 2, 또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쓴 건데, 자, 우리 루트가 영어로 뭐예요? 뿌리잖아, 뿌리.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뿌리였던 숫자를 말하는 거야.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나무인데, 선생님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자, 이게 나무인데, 이렇게 나무인데,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나무가 붕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나무가 이름이 이야.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뿌리,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쓴 거냐면, 여기다가 루트 2 이렇게 쓴 거야. 2의 뿌리가 되는 숫자. 근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또 있잖아. 마이너스 루트 2도 있잖아. 요렇게 두 개로 쓰기 시작한 거라고. 그럼 선생님 생각보다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봐봐.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3의 제곱근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이 뭐 되는 숫자 찾아라? 3 되는 숫자 찾아라? 그럼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도 있고,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3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4의 제곱근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찾아라. 그러니까 x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인데 우리가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2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루트 4를 2라고 표현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제 제곱근의 첫 번째 성질이 되면서 다음 시간에 볼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제곱근을 알고 싶다. 그럼 뭐 해라? 루트만 씌워라. 그럼 이런 거지. 만약에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넓이가 0짜리 사각형을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얘가 넓이가 0이야. 그 한 변의 길이도 어떻게? 사실 루트 0인데 루트 0은 그냥 0이었던 거죠. 그럼 봐봐. 넓이가 음수인 정사각형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루트 안에는 만약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찾아라. 이렇게 쓰고 그럼 어떤 애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x가 루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모양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건 없다는 소린 거야, 세상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 이게 다다음 시간에 볼 제곱근의 성질 2번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여기가 제곱근의 성질 1번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그 숫자,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만드는 숫자를 그 숫자의 제곱근이라 그러고, 제곱근은 양수일 때는 제곱근이 항상 2개씩 나올 거고요. 0일 땐 제곱근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 음수일 땐 제곱근이 없다. 이렇게 될 거고, 어떤 수의 제곱근을 찾아라. 그럼 이제 이렇게 쓴다. 여기서 제일 핵심이 여기죠. A의 제곱근을 찾아라. 그럼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거고, X는 이렇게 쓰는 거지.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된다 그랬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A가 0보다 클 때만 얘기한 거예요. A가 0보다 작으면 제곱근 없다 그랬고 0일 땐 제곱근이 하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정리한 게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서 문제 확인만 하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곱근의 표현은 뭘 사용해서 나타낸다? 루트를 사용해서. 루트는 뿌리란 소리야. 제곱해서 그 숫자가 된 뿌리다. 이런 얘기인 거고, 양수, 어떤 플러스인 값의 제곱근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루트 씌우고 한 번은 마이너스 씌워서 루트 씌우면 된다. 그걸 양의 제곱근, 플러스인 제곱근을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한 번에 합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x가 양수 a의 제곱근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지? x를 제곱해서 양수 a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걸 찾으세요. 답 2번이겠죠.
자,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를 찾아라. 그럼 이건 뭘 찾으라는 소리지? 9의 제곱근을 찾아라. 그 어떤 수를 제곱할 건데 어떤 수를 x라고 한다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를 찾을 거고, 사실 9가 되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죠. x는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제곱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했죠.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지, 양수일 때는 제곱근이 2개 나온다. 어떤 양수의 제곱근, 뭐 3의 제곱근, 4의 제곱근 이런 거 2개씩 나올 거고, 0의 제곱근은 0 1개밖에 없고요. 양수나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기 잠깐 따로 안 했는데, 자, 어떤 a의 제곱근을 봐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찾으니까 이 a가 양수일 때는 답이 2개가 될 건데, 이게 가끔 문제에서 얘랑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나올 때 제곱근 a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양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의 제곱근 a를 찾아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조금만 비교해주면, 자, 4의 제곱근을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찾는 거지. x제곱은 4. x는 2하고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건데, 이거와 비교해서 제곱근 4를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양의 제곱근 4를 찾아라. 이렇게 제곱근으로 선생님 다 다른 말로 루트라 그랬죠. 루트. 결국엔 그냥 루트 4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루트 4는 2니까. 요거는 이렇게, 그래서 숫자의 제곱근을 찾아라 그러면 2개가 나오겠지만 어떤 제곱근 4를 찾아라 그러면 답이 1개 나온다는 거. 자, 갑니다. 0의 제곱근은 없다. 0의 제곱근은 없다. 틀렸죠. 0의 제곱근 0 1개가 있겠죠. 됐습니까? 25의 제곱근 무슨 말이야? 제곱해서 25가 되는 숫자를 찾아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5다. 우리 이런 것들에 의외로 동그라미 많이 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음수의 제곱근은 세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제곱근 80일이라는 말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조금 고민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제곱근 80일 선생님 뭐라 그랬어? 루트 먼저 씌우는 거 그랬지? 루트 80일이라는 소리야. 근데 우리 아직 성질 얘기는 안 했지만 루트 80일은 9예요. 이게 루트와 제곱은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9가 9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9거든? 9는 9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게 맞는 말인 거지. 4의 음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거, x제곱은 4가 되는 숫자를 찾으면 x는 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음의 제곱근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2만 써야 되거든? 얘 틀렸죠. 요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리수의 제곱근은 항상 2개다. 아니죠. 모든 양수의 제곱근이 2개죠. 음수일거나 0이면 안 되죠. 자, 루트 4는 사실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2입니다. 2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2다. 틀렸죠. 음수의 제곱근은 세상에 있나요? 없죠. 됐습니까? 자, 루트 20은 이게 조금 어색할 건데 좀 보세요. 루트 25분의 9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다음 시간에 많이 얘기할 부분이지만 얘는 5의 제곱이고 루트 5의 제곱이고 9는 4의 제곱이어서 5분의 3의 제곱이거든. 이게 없어지면 이게 5분의 3인 거야. 그럼 이렇게 돼. 5분의 3은 0.36의 양의 제곱근.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제곱해서 0.36이 된 거가 100분의 36이 됐다는 소린 거지? 그럼 제곱해서 100분의 36이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이고요. 36은 6의 제곱이니까 6 이렇게 돼서 5분의 3. 그럼 0.36의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5분의 3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조금 어렵지 아직은. 자, 16의 제곱근, 마이너스 16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 세상에 없다니까. 여러분 속이려고 많이 나오지? 이게 구분만 딱 되면 나머지 얘기들은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루트 81. 자,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요. 루트 81. 선생님 아까 몇이라 그랬죠? 9라 그랬죠? 9의 양의 제곱근이래.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 중에 플러스인 거 얘기해 줄래? 이런 얘기인 거지. A는 3이 되는 거고,
4의 양의 제곱근은 B라고 한대요. 그럼 제곱해서 4가 된 숫자 중에서 플러스인 걸 써라. 2 이렇게 되는 거지? 더하면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계산이 안 돼 있으면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곱근을 찾아야 돼. 여기도 봐봐.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이게 100이거든. 100의 양의 제곱근. 어떤 애를 제곱해서 100이 된 숫자들 중에서 양인 거 찾아라. 그럼 얘는 10인 거죠. 자, 루트 16은 어떻게 되는 거야? 4고 4의 음의 제곱근 찾으래.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들 중에서 음수인 거.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10 마이너스 2니까 12 해서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제곱근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개념이 잘 잡혔네요. 사실 여기 파트가 제일 헷갈리고 어려울 겁니다. 일단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놔야지 우리가 뒤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영상 보시고 뒤로 넘겨가지고 노트 정리하시고 여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직접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